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 전의 일인데 그 당시 충격을 받은 건 물론 정말 기이할 정도로 섬뜩한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제가 20대 후반에 모델 일을 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저의 직업은 프리랜서인데 간혹가다 일이 들어오면 의류 쪽 피팅 모델을 하곤 합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쪽 업계는 경력과 인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인지도가 낮은 모델들은 시급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죠. 그래서 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친구 녀석이 단가가 높은 건이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일은 소개팅 회사에서 진행하는 결혼사진 남자 모델이었는데 안 그래도 일이 없던 와중에 저에게는 빛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촬영 약속을 잡고 나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좀 당황스럽더군요. 그게 제가 듣기론 소개팅 회사에서 모델을 모집하는 거라 알고 있었는데 막상 방문하니 회사는 아닌 것 같아 보였고 말 그대로 동네에 하나씩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진관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고 온 모델입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사진관 안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계셨고 사장님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경력 사항 등을 물어봤고 저는 사실 그대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일과 별개인 것들을 묻는 겁니다. 아직 총각 같은데 혹시 결혼은 했어요? 네? 아직 미혼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죠? 예, 그럼요. 엄청 건강하십니다. 대부분 촬영을 하기 전 어떤 컨셉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개인적인 대화를 하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그때는 사장님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저를 조카뻘로 생각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요.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 컨셉인데 여성분 없이 단독으로 촬영할 거예요. 그렇게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꾸만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단독 촬영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제스처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번 촬영은 유독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꼭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몸짓을 원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이유를 물었더니 평범한 컨셉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셨죠. 그렇게 4시간 가까이 걸려 촬영은 무사히 끝이 났고 저는 집으로 와 이 일을 소개해준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냐? 아니, 네가 소개해준 촬영 끝내고 이제 막 들어왔거든. 근데 네가 소개팅 회사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오늘 가보니까 그냥 개인 사진관이던데? 친구는 그제야 말을 해주는데 사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피팅 모델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 광고 조건이 워낙 좋아서 본인이 하려고 했으나 결혼 컨셉은 본인보다 제가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개를 해줬다는 말이었죠. 한마디로 일반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직접 올린 광고글이었는데 이 업계에서 일을 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곳들은 진짜 돈이 급한 게 아니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개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어디에 쓰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저희 직업 같은 경우 철저히 기피하는 부분이었죠. 야, 그럼 미리 말을 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뭘 그리 화를 내? 이상한 촬영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 사진이면 목적이 뚜렷하잖아.
거기다 시급도 센 편이라 소개해준 건데 내가 찜찜했으면 너한테 얘기를 했겠냐? 친구 말을 들어보니 턱시도를 입고 찍은 사진들 뿐이라 이 사진들이 상업 목적으로 쓰여도 제 이미지에 피해가 갈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촬영을 하고 난 뒤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20대부터 줄곧 혼자 자취를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의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그게 아니면 화장실 전등이 켜져 있을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확인을 못한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꼭 누가 집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기분까지 드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침입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던 상황이라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죠. 혹시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집주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집주인분은 공동 현관 그리고 주차장 CCTV까지 확인을 해주셨지만 입주민 말고는 외부인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저는 급기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집이 문제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알 수 없는 현상들은 간헐적으로 일어났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정상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정신병까지 걸릴 것 같은 생각에 최후의 수단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고 저는 집으로 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게 아마 결혼사진 모델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 생각에 저는 사진관을 다시 찾아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관 안에는 앞전에 촬영했던 제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저 혼자가 아닌 제 옆에 모르는 여성분이 같이 찍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같이 찍은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애당초 결혼사진이라고 했으니 단순 홍보용으로 만든 거라 생각을 했죠. 사장님 계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나온 사장님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아니, 이런 말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촬영한 뒤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사장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제 말을 듣고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뭔가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 사진 옆에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그건 알 거 없고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만 돌아가요. 그렇게 쫓겨나듯이 사진관을 나와 집으로 향했고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모든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관에 손님인 척 찾아가서 한번 물어볼까? 야, 네가 가서 물어본다고 그걸 쉽게 말해주겠냐? 그건 모르지. 네가 당사자니까 숨길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내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볼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하던 말은 사진관에 걸려있던 제 사진 속 옆에 서 있던 여자의 정체였는데 그 여자분은 사진관 사장님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은 약 1년 전쯤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고 한참을 병원에만 누워있다
얼마 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딸이 안쓰러운 마음에 사장님은 딸을 위해서 결혼 사진이라도 남기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딸의 짝을 찾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혼사진 모델을 찾아 본인의 딸 사진과 합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에 맞는 모델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직접 사장님을 찾아가 왜 진작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사과를 하면서 사진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측은한 마음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사고가 나던 그날 아침 사장님 딸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옷을 갈아입던 도중 옷을 너저분하게 펼쳐놨길래 그걸 보고 잔소리를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던 겁니다. 딸이 살아생전 모델처럼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늘 말을 했다는데 단순 사진이지만 이상형을 찾아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경험했던 알 수 없는 일들이 혹시나 고인이 된 딸이 나타나서 그랬던 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사실은 사장님이 사진을 파기하고 난 뒤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점이었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섬뜩할 수도 있는 경험인데 사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동의 없이 이런 사진을 만들었다는 게 저에게는 충격이고 좀 과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재는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 그날 일들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